안녕하십니까. 정보. 지난번에도 제가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반도의 지도를 거꾸로 펼쳐놓아서 보여준 것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참 보면은 우리는 이게 가르쳐줘도, 우리 언론들은 보면은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보여줘도 그거를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어떤 사람들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제 책에도 썼지만 대한민국 그 정보기관하고 대한민국 은행, 금융, 이 두 지역, 두 영역이 다른 나라보다 다른 거는 다 뛰어난데, 뭐 건설이네, 뭐 조선, 모든 건 다 뛰어난데, 이 정보기관의 능력하고 금융 능력은 영원히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를 못 이기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보면은 그때그때마다의 판단력이 좀 없어요, 솔직히. 그게 정보기관 에이전트도 그렇고, 사실은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랄까요, 판단 능력, 그러니까 이익을 내는 능력인데, 우리나라는 금융이 대부분 다 이자 따먹기로 하고 있거든요. 그냥 어떤 리스크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지. 어떤 리스크도 지지 않고 오롯이 그냥 딱 정해져 있는 이익만 얻어내는 거. 그리고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 정보기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찾아내서, 우리가 정보를 직접 찾아내가지고 그걸 판단해가지고 그걸 유추해내는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누가 주는 거에만 되게 그냥 연연하고 있는 거야. 뭐 CIA든 뭐 MI6든 다른 나라 정보기관에 의존을 되게 많이 합니다. 이건 뭐 제가 그냥 뭐 조사해서 알아낸 내용이고, 뭐 저도 예전에 뭐 금융권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알죠. 그러니까 이 두 영역은 어떻게 보면은 뭘 만들어내는 영역이라기보다는 사람이 판단해내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역이죠. 뭐 어떤 시스템 이런 것들 떠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리스크를 감내해낼 수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인풋을 넣고 어떤 정보를 산출해낼 수 있느냐의 부분에 있어서 늘 어떤 판단의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하나 더 영역이 넘어가는 게 바로 언론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언론이라든지 다른 나라 언론들은 보면은 어떤 상황을 가지고 되게 그걸 분석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아. 실제로 어떻게 보면 언론이 거의 정보기관의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얘기 자꾸 하면 더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예전에 이제 문정인 교수 알죠? 지금은 좌파 외교의 뭐 적인데, 그때는 그런 개념이 없었을 때인데, 이제 제가 문정인 교수가 이제 하는 수업, 국가안보와 정보라는 수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정인 교수가 유독 보면은 첩보 이런 거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그런 과목을 개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그 1년 정도를 수업을 같이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수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첩보라는 정보예요. 첩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이게 팩트의 조합이죠. 수많은 첩보들이 있죠. 뭐 김주혜가 무슨 옷을 입었다, 김정은이가 뭘 어땠다, 무슨 말을 했다, 이게 다 첩보인데, 그 첩보를 조합을 시켜서 그게 컬렉션이지. 그 첩보를 조합을 해서 정보로 만들어내는 역할이,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정보기관의 역할입니다. 그걸 정보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 첩보를 정보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팩트는 너무 많아, 다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우리 회사에서도 그렇잖아. 뭐 얼마나 많은 메일이 오고 메신저가 와요. 그럼 그거를 첩보, 그걸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겠다는 것을 변형시킬 수 있는 자는 승진이 있고, 그런 팩트가 있는데도 그거를 전혀 본인이 어떤 가공을 할 수 없으면 그 사람은 늘 이제 만년 과장이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부분은 정말 청년들이 가슴에 새겨야 될 부분이에요. 물론 제가 본부장이 말한다 해서도 누누이 있었던 얘기지만, 첩보를 정보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우수한 인재의 핵심이야.
그 부분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그냥 보통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그 주한미군 사진, 그 지도 사진을 보면은 한반도가 이제 거꾸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일본이 한반도 앞에 있고, 대만은 일본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지도로 볼 때는 한국이 가장 프론티어에 있는 것 같은데, 옛날 지도로 보면은 일본이 되게 밑에 있고, 대만은 저 밑에 쭉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마치 이 한국이라는 어떤 그 지형이 되게 위험스러운 어떤 지형처럼 보이고, 반대로 일본이라든지 대만은 뭔가 느긋한 느낌, 아무런 어떤 위협이 없는 느낌처럼 보이는데, 그걸 거꾸로 해놓으면 한국이 오히려 되게 편안해. 한국이 편안하고, 일본하고 대만이 상당히 좀 리스크가 있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보세요. 한번 그 지도를 한번 보시라고. 그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반도 지도 거꾸로 해놓고 이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도에는 많은 것이 함축돼 있어. 많은 것이 함축돼 있는데 왜 이 지도를 거꾸로 놓고 생각할까? 그 지도에 거꾸로 놓는 거의 핵심은 러시아의 존재입니다. 말하자면 러시아를 예전처럼 적으로 놓지 않는다는 개념이죠. 러시아는 이제 우리 적이 아니다. 러시아는 우리 적이 아니고, 이게 우리가 적과 적이 아닌 거의 차이는 뭐예요? 한마디로 교류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야. 내가 교류를 할 수 있으면 적이 아니야. 내가 교류를 못하면 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북한이 적인 이유는 우리가 교류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하식별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과 나하고 뭔가 동호를 할 수 있으면 적이 아니야. 그게 아무리 그 사람이 다른 생각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의 적이 아니죠. 왜? 동호를 할 수 있잖아, 뭔가를. 비록 남생이지만 동호를 할 수 있고, 북한은 이게 동호가 안 되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적인데, 이 통일부라는 존재가 사실은 북한을 어떻게든 간에 동호를 할 수 있는 파트너를 만들겠다는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꾸 이제 뭐 북한을 이제 뭔가 좀 약간 애매모호한 개념으로 자꾸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아무튼 지금 뭐 제가 뭐 북한을 뭐 어떤 주적이니 많이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북한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지리적으로 봤을 때 우리하고 인접되어 있는 적대국인 건 맞는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북한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전쟁의 대상, 어떻게 보면 흡수의 대상으로 생각해 왔던 것이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반대로 흡수가 뭐 서로 아예 그냥 얘기도 하지 말자, 나도 뭐 통일이고 뭐고 나 아무것도 생각 안 할 테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가기 때문에 북한이라는 존재 자체의 개념이 적은 맞는데, 왜? 교류를 못하니까 적은 맞는데, 기본적으로 이전과 다른, 그러니까 현존하는 위협이라는 개념에 있어서 좀 더 자유로운 파트너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뒤에 있는 러시아가 미국하고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적이 아닌 거죠. 적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러시아도 러시아의 국가 이익이 있고, 그 국가 이익의 핵심은 사실 유럽에 있어요.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에 있다고. 러시아의 국가 이익이 왜 유럽에 있냐면 러시아에서 잘난 놈들이 다 유럽에 있기 때문이야. 이게 국가라는 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국가도 사람 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나라에서 중요한 사람들, VIP들이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야. 우리가 서울이 중요한 것처럼 러시아도 유럽 쪽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쪽에 있는 거는 별로 그러니까 시베리아니 아시아 쪽에 있는 사람들은 러시아의 유력인들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그쪽 지역은 중요하긴 한데, 기본적으로 그 중요한 부분이 이 피부에 닿아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는 유럽에 있어서 다른 국가, 유럽 국가들을 섭렵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고 싶어 하는 거고, 그거를 미끼로 트럼프는 러시아를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가 가장 원하는 것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 상대가 원하는 걸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그게 안 되면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뭘 줄 줄 아는 거예요. 뭘 줄 줄 아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는 지금 미국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의 포지셔닝을 러시아를 해주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해주고 싶어서 해주는 게 아니라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트럼프의 입맛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예, 트럼프가 보기에 유럽 국가들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국가들 같고, 실제로 그 국가를 운영하는 행태를 보면 거의 좌파잖아요. 오히려 지금 보면 러시아가 우파야. 예. 지금 러시아랑 프랑스, 영국, 뭐 독일하고 비교해 보면은 러시아는 오히려 그들보다 우파적입니다. 그럼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민들한테 뭘 퍼주지 않는 거야. 무한한 복지 같은 걸 해주지 않는 거고. 러시아는 그런 게 없어. 뭐 복지니 뭐니 그런 거 없어. 그냥 경쟁이야. 그게 핵심이에요. 그냥 나눠주냐 아니면 열심히 하는 거 보고 나눠주냐,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러시아가 오히려 저쪽보다 유럽 국가들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보다 더 오히려 더 우파적이다, 이런 부분을 말씀할 수 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 그래서 지금 봤을 때 러시아를 뒷배로 하고 한국을 이제 거꾸로 놓은 지도는 말 그대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제는 더 이상 위협의 최천병에 있는 그런 걸로 보이지 않는 거죠. 예,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주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어떻게 보면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베이스 캠프 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태평양을 지키고 그리고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베이스 국가가 한국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그 지도입니다. 예. 그 지도를 읽을 줄 알아야 지금 미국의 의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그걸 읽어 드린 거예요. 사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도가 참 의미하는 바가 크다. 몇 번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아직도 언론에서는 그냥 정확한 어떤 분석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대만이 가장 어떻게 보면 지금은 최고 위험한 지역, 지금 동북아 질서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 그 다음이 일본. 왜? 대만에서 전쟁이 나면요, 일본은 그냥 자동 개입이에요. 그거는 미국이 개입을 해달라고 요청해서 자동 개입이 아니라 미국이 요청을 안 해도 일본이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대만으로 지나가는 항로의 대부분,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일본은 대만 해협에 있어서 이 중국하고 뭔가 협의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 왜냐하면 중국하고 일본은 서로 간에 뭐가 있냐면 지역 패권에 대한 욕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국가가 아작이 나야지 자기가 더 위치가 올라가죠. 포지셔닝이 되는 거야. 근데 한국하고 중국은 그런 관계가 아니야. 어차피 국가의 사이즈도 그렇고, 그리고 역사적인 어떤 근원에 있어서 중국하고 한국이 패권을 두고 싸운 적이 없어요. 근데 일본은 있단 말이야. 임진왜란도 그렇고 청일전쟁도 그렇고 그런 상태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히 그냥 이 대만을 두고 미국이 중국하고 싸운다는 개념을 넘어서 일본이 중국하고 싸운다는 개념이 사실 더 커요. 대만 문제는. 예. 대만 문제는 그게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가 만약에 대만을 놓치게 되면은 일본은 이제 여러 가지 생각 중에서 뭘 해야 되냐면 중국하고 전면전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중국한테 꿇어야 되느냐, 이 고민을 해야 돼. 왜? 중국한테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근데 그 부분은 사실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물론 한국도 아쉬운 소리를 하죠. 대만 해협이 만약에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게 되면. 근데 한국이 중국에게 하는 부분보다 일본이 중국에 하는 부분이 훨씬 더 괴로워요. 괴롭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패권국의 영원한 포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지역 패권국. 지역 패권국의 영원한, 동북아시아에서의 지역 패권국의 위치를 영원히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는 거의 이제 아시아에서 2등 국가, 중국 다음으로서 2등 국가가 되는 어떤 그런 거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이게 대만이 이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대만을 가지려고 하면 중국은 국력을 쇠퇴를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약간 얻는 게 있어요. 왜냐면 중국이 국력이 확실하게 쇠퇴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패권을 넘어볼 수가 없어. 대만을 만약에 지키려고 한다 그러면은, 뺏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중국은 엄청나게 이제 힘이 쇠할 거기 때문에 일본도 물론 상당히 좀 안타까운 상황이 되긴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더 이상 세계 패권을 이제 하려고 대드는 상황을 연출할 수가 없게 돼버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세계 패권을 예를 들면 막 가지려고 미국한테 이제 도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본 정도를 가까스로 이기는 정도의 국가가 되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것도 괜찮네? 이렇게 생각이 든 거야. 오늘 이 얘기는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만을 놔주면은 대만을 만약에 가지는 데 있어서 대만을 가진다고 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대만을 가진다고 해서 완전히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만에서 소강 상태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국력이 대만으로 계속 빨려 들어가게 만들 겁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일본도 상당히 힘들어지겠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두 강대국이 일본이라든지 중국의 강대국이 서로가 서로의 힘을 상당히 상쇄시키면서 결국은 미국이 가장 큰 이익을 보게 만들 거야. 그러면서 미국은 태평양을 가지는 것을 유지하죠. 왜 유지해? 한국이 있으니까. 한국이 있으니까 유지한 겁니다. 이미 한미 동맹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만을 가졌다 그래가지고 아시아 태평양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일본이 있고 또 한국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대만 전쟁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은데 한다고 해서도 얻는 게 있는 거야. 예, 얻는 게 있는 겁니다. 중국이 그만큼 쇠퇴할 때니까. 근데 그 사이에서 가장 이득을 보는 건 한국이에요. 예, 한국입니다. 왜? 전통적으로 우리는 동아시아에서 패권국이 돼본 적도 없고 되려고 하지도 않았어. 근데 지금 일본하고 중국이 그렇게 싸워버리면요, 한국의 어부지를 얻는 건 100%예요. 예, 100%입니다. 물론 전쟁이 안 일어나야지. 왜냐면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도 뭐 이제 보급부대를 하든 아니면 진짜 뭐 지상군이 파병이 되든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정에서는 상당히 좀 피곤한 일이 많이 벌어지는데, 궁극적으로 봤을 때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의 경쟁국인 일본이나 중국이 상당히 이제 지쳐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가 이제 목도하게 되고, 한국은 거기서 상당히 어부지를 얻을 가능성이 커요. 예. 이것도 예측이야. 뭐 그렇다 해서 지금 대만 전쟁이 나면 당장은 피곤하지. 왜? 일단 뭐 코스피 지수고 뭐고 다 떨어질 테니까. 증시고 뭐고 다 떨어지고 뭐 원자재값 올라가고 아주 그냥 골 때리는 상황 오는 거죠. 근데 그거는 한국만 오는 게 아니야. 우리만 오면 기분 나쁘지. 근데 일본하고 중국도 마찬가지야. 중국은 만약에 대만 전쟁 나버리면요, 과연 그 전쟁을 유지를 할 수 있을지도 몰라. 없을지도 몰라. 왜? 거기 상하이 뭐니 한국 다 문 닫아야 돼. 물동량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상하이나 이런데? 응? 중국 해안선에 있는 항구들이 다 작살이 난다고. 응? 우리가 이게 무역이라는 것은 인간의 몸하고 똑같습니다. 일정 수준 만약에 그 기능을 정지하면 괴사가 돼요. 예. 컨테이너가 쌓인다고 괴사가 된다고요. 살이 썩는다고. 응? 중국이 썩어 문드러진단 말이야. 이게 막 1년 이렇게 돼버리면 끝나는 거야 진짜. 그때 러시아처럼 아예 뭐 무역 자체가 없고, 응? 러시아가 뭐 어디 물건 팔고 뭐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는 전쟁이 나도 잃을 게 없었어. 어차피 못 살았기 때문에. 근데 중국은 지금 막 그 무역을 해서 이만큼의 부를 쌓았는데 그게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중국은 엄청난 치명타를 입는 거지. 뭐 자원을 수출할 수 있는 것도 자원이 있다 그래도 수출도 못해. 예, 뭐 끌고 나갈 수가 있어야지.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뭘 각오해야 되냐면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다 각오해야 돼요. 전쟁이 나도 우리가 그래도 안전히 피폐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안 나는 게 제일 좋지. 근데 안 나는 거는 우리 영역이 아니야. 전쟁이 안 나는 거는요, 미국과 중국의 영역이에요. 미국이 중국한테 시그널을 보내야 됩니다. 어떻게? 전쟁하지 말아라.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면 패권국은 그런 시그널을 보낼 수가 있어요. 왜 보낼 수 있느냐? 중국한테 뭔가를 또 줄 수가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한테 자꾸 뭔가를 꼬시는 거야 지금. 야, 너 전쟁 이렇게 봐야 우리한테 안 되는 거 알잖아. 100번 먹게 해봐라 이기나 새끼야. 이렇게 다 하려고 한 다음에 그냥 됐고 원하는 거 이거잖아.
가져가고, 대신 어제 말씀드렸지만 한국 정도는 예전하고 다르게 이제는 거기다가 보험 좀 들어놓을 테니까 괜히 깝치지 말고, 한국이 뭐 했다 그래서 거기다 내가 일단 딱 너희들 딱 목덜미에다가 내가 딱 한국 그 무기를 해놓을 테니까 지랄하지 말고. 그리고 북한 문제 이거 빨리 해결해 새끼야. 핵무기 저거 어떻게 할 거야 저거. 이제 핵무기 가지고 얘기를 할 겁니다. 솔직히 제가 지금 이제 그걸 보는 부분은, 미국이 중국한테 북한 핵무기를 해결하라 라고 분명히 그걸 가지고 시그널을 줄 거예요. 왜? 북한 핵무기를 해결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어요. 중국밖에 없습니다. 왜? 이제 중국이 완전히 그 지원을 끊어버리면요, 북한은 진짜 끝나. 예. 그걸 끊어버리는 순간. 예. 그래서 중국한테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재미난 제안을 할 거예요. 중국한테 베네핏이 되는 재미난 제안. 그리고 중국한테 라인을 정할 거야. 너는 이제 영원한 2등이야. 대신 일본 걸 좀 줄게. 이런 느낌이야. 솔직히, 뭐, 딱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중국한테 누구 거 주겠어? 중국한테 누구 거 주겠냐고. 일본 거 주는 거야, 일본 거. 이게 딱 안 떠오르세요? 그러니까 자꾸 뭐 우리가 일본 뭐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우리 회사에서 월급 주는 것도 그렇고 다 그 밥상에서 주는 거야. 그 밥상에서 뭐 다른 데서 주는 게 아니야. 반찬, 우리 밥상 위에 있는 반찬 중에서 나눠 먹는 거야. 결국 미국이 줄 수 있는 거는요, 자기 나라 거 띄워주겠어? 일본 거 띄워주는 거야. 일본 거. 그러니까 일본이 지들 거 지금 날아갈까봐 지금 저 난리를 치고 있는 거야, 중국한테. 미국이 또 우리한테 자기들한테 희생시킬까봐. 이제 좀 뭐가 들어오지. 응?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다 이해가 되는 겁니까, 진짜로. 응? 이런 안목이 왜 생기냐면,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 현재 일을 하면서 밥을 먹고 살고 있고, 현장에서 지금 이런 머리를 단순히 뭐 일본이냐 미국 이거 아니라 자기가 내가 먹고 살려고 지금 이런 머리를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니까 본부장이 말한다, 시대를 말한다, 금융을 말한다 쓰는 거야. 근데 그게 또 먹히는 거야. 왜? 현장의 얘기니까. 그냥 뭐 진짜 신촌 교수 연구실에서 그런 거 써봐야 현장에 하나도 안 맞아. 응? 연대정예과 교수가 그걸 써봐요. 그게 맞나? 안 맞지. 뭐가 맞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맞아 그게. 연대 경영학과 교수가 금융을 말한다 써봐야 하나도 안 맞아. 왜? 다 그냥 이론적인 얘기야. 현장에 맞지도 않는 얘기야. 본부장이 말한다에 나오는 그런 어떤 기업 문화, 기업 철학 이런 것들을 현장에 맞게 써줘야 그걸 읽어서 먹어서 소화가 되는 거지. 그 경영학과 교수가 그거 백날 써봐야 읽는 놈 따로 붙는 놈 따로예요. 책은 내가 읽었는데 기업에 붙는 놈은 저놈이야, 딴 놈이야. 근데 제 책 읽고 나서 취업한 사람들 100% 100%예요. 아유, 그러니까 뭘 어떡하겠습니까. 믿는 자만이 복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한 얘기지만 믿는 자만이 복을 얻는다. 내가 이렇게 백날 얘기해도 못 믿으면 19,700원이 아까우면 어쩔 수 없는 거고, 19,700원이면 어디 중국집, 좋은 중국집 가서 짜장면 한 그릇 먹으면 19,700원입니다. 좋은 중국집 가서 고급 짜장면 있지. 그거 아끼겠다고 뭐 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소장본으로 딱 3권 딱 앉혀놓고 심심할 때마다 읽어보십시오. 보약보다 낫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지도를 지금 한국 지도를 거꾸로 놓고 봤을 때 일본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 일본이 그 부분을 보고 가장 경악을 금치 못했을 거다. 우리가 지금 이제 포지션이 바뀌어서 우리가 프론티어가 됐구나. 대만하고 일본이 프론티어가 되고 한국이 베이스가 됐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제대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게 아니라 아직도 뭐 한국이 최적이고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옛날 60년, 70년대를 그냥 그대로 보고 있는 사람들. 소련이 그냥 있는 시대를 그대로, 스탈린 시대를 그냥 그대로 지금까지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이 인사이트, 이 인사이트는 정말 중요한 인사이트다. 그걸 통해서 돈도 벌리고 국제 정치도 할 수 있다. 이 말씀드리려고 영상 올렸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제 30일까지 3권 프로모션이니까 빨리빨리 사가지고 가셔서 책상에 꽂아놓기 바라시고, 그리고 이제 본부장이 청년의 힘 유료 구독 6,900원짜리 참여를 해주셔서 청년들 위해 좋은 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